서울 외곽 오래된 요양원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식당, 구수한 미역국 냄새, 그 속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박도연 75.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조용히 신문을 펼칩니다.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혁신의 영웅, CEO 박준호 AI 시대를 이끌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됐구나 아들아. 하지만 그 미소엔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도연 어르신 오늘 퇴원이십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퇴원이라니요? 보호자 결제가 중단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말끝은 무심했고 도연 씨의 시선은 멀어졌습니다. 하얀 복도 위 희미한 햇살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기대할 게 뭐가 있겠나. 복도 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정장깃이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옷깃을 고쳐 세우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단정해야지. 그의 손등에는 굵은 혈관과 오래된 흉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과거를 지워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증거였습니다. 30년 전 창고 하나를 개조한 연구실. 그곳이 메가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기계의 삐걱거림, 전선 타고 흐르던 전류, 밤새 커피 냄새와 낡은 선풍기 소음이 어우러졌지요. 그때 아직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손으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랑 함께 바꾸는 거야. 그 시절 그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는 피라고. 노력과 진심은 언젠가 이어진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사람들은 아들을 혁신가라 불렀습니다. 창립자 박준호 대표의 천재적인 경영. 그 한 문장을 읽으며 도연 씨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석양이 깔렸습니다. 그는 낡은 벤치에 앉아 오래된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선물했던 것이었지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내가 만든 세상에서 이제 난 설 자리가 없구나. 바람이 불고 신문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기사는 다시금 눈앞에 스쳤습니다. CEO 박준호 신화의 남자. 도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신화를 만든 사람은 바로 나였지. 서울 외곽 오래된 요양원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식당, 구수한 미역국 냄새, 그 속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박도연 75.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조용히 신문을 펼칩니다.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혁신의 영웅, CEO 박준호 AI 시대를 이끌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됐구나 아들아. 하지만 그 미소엔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도연 어르신 오늘 퇴원이십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퇴원이라니요? 보호자 결제가 중단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말끝은 무심했고 도연 씨의 시선은 멀어졌습니다. 하얀 복도 위 희미한 햇살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기대할 게 뭐가 있겠나. 복도 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정장깃이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옷깃을 고쳐 세우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단정해야지. 그의 손등에는 굵은 혈관과 오래된 흉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과거를 지워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증거였습니다. 30년 전 창고 하나를 개조한 연구실. 그곳이 메가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기계의 삐걱거림, 전선 타고 흐르던 전류, 밤새 커피 냄새와 낡은 선풍기 소음이 어우러졌지요. 그때 아직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손으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랑 함께 바꾸는 거야. 그 시절 그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는 피라고. 노력과 진심은 언젠가 이어진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사람들은 아들을 혁신가라 불렀습니다. 창립자 박준호 대표의 천재적인 경영. 그 한 문장을 읽으며 도연 씨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석양이 깔렸습니다. 그는 낡은 벤치에 앉아 오래된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선물했던 것이었지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내가 만든 세상에서 이제 난 설 자리가 없구나. 바람이 불고 신문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기사는 다시금 눈앞에 스쳤습니다. CEO 박준호 신화의 남자. 도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신화를 만든 사람은 바로 나였지. 요양원 밖으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도연 씨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손에 든 노란 파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선아가 남기고 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다음 날 오후 3시. 요양원 면회실에 한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오상철 엔지니어님이에요. 예전에 연구소 전산팀장이셨죠. 회색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늘 새벽까지 함께 일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철 씨, 아직 그때 일 잊지 않았나 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밤새 설계하신 그 모듈이 지금 메가테크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들은 면회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세상이 바뀌어도 보안은 늘 허술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쓴 암호, 제가 그걸 가르쳤거든요. 선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양원에 회장님 친구분이 계시죠? 정만수 어르신이라고. 도연 씨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아, 그 세탁소 하시던 분 말입니까? 네. 그분의 손자가 해커입니다. 그날 밤 요양원 식당 구석의 낡은 테이블에서 네 사람의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밥그릇 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우선 필요한 건 내부 로그 기록입니다. 그걸 빼오려면 접근 키가 있어야 해요. 회장님 명의의 예전 이메일 계정 혹시 비밀번호 기억나십니까? 도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잊겠습니까? 그건 내 첫사랑 이름이었지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웃음 속에서도 긴장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정문 앞. 한 소년이 배달원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만수의 손자 민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이걸 하실 거예요. 그래, 이분은 그냥 노인이 아니야. 너무 오래 참은 어른이지. 민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버 IP 내부 메일 접근 포트.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수많은 코드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들어갔어요. 화면에 메가테크 내부 결제 로그 관리자 박준호. 그 아래엔 조작된 문서들이 차례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놈들이 내 이름을 지운 이유를. 밤이 깊어가고 창문 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선아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저 이름을 되돌려 놓을 뿐이지요. 요양원 불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늙은 손, 젊은 손, 그리고 세대가 다른 눈빛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여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는 싸움. 존엄을 되찾는 복수.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도연 씨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손에 든 노란 파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선아가 남기고 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다음 날 오후 3시. 요양원 면회실에 한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오상철 엔지니어님이에요. 예전에 연구소 전산팀장이셨죠. 회색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늘 새벽까지 함께 일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철 씨, 아직 그때 일 잊지 않았나 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밤새 설계하신 그 모듈이 지금 메가테크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들은 면회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세상이 바뀌어도 보안은 늘 허술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쓴 암호, 제가 그걸 가르쳤거든요. 선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양원에 회장님 친구분이 계시죠? 정만수 어르신이라고. 도연 씨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아, 그 세탁소 하시던 분 말입니까? 네. 그분의 손자가 해커입니다. 그날 밤 요양원 식당 구석의 낡은 테이블에서 네 사람의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밥그릇 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우선 필요한 건 내부 로그 기록입니다. 그걸 빼오려면 접근 키가 있어야 해요. 회장님 명의의 예전 이메일 계정 혹시 비밀번호 기억나십니까? 도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잊겠습니까? 그건 내 첫사랑 이름이었지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웃음 속에서도 긴장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정문 앞. 한 소년이 배달원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만수의 손자 민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이걸 하실 거예요. 그래, 이분은 그냥 노인이 아니야. 너무 오래 참은 어른이지. 민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버 IP 내부 메일 접근 포트.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수많은 코드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들어갔어요. 화면에 메가테크 내부 결제 로그 관리자 박준호. 그 아래엔 조작된 문서들이 차례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놈들이 내 이름을 지운 이유를. 밤이 깊어가고 창문 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선아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저 이름을 되돌려 놓을 뿐이지요. 요양원 불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늙은 손, 젊은 손, 그리고 세대가 다른 눈빛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여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는 싸움. 존엄을 되찾는 복수.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밖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창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놈들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이군요. 선아가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잊어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기억을 되찾는 일이지요. 밤 11시 40분. 요양원 지하 휴게실 작은 테이블 위에 4개의 머리가 모였습니다. 정만수가 담배를 꺼내려다 선아에게 눈치를 봅니다. 아, 죄송. 요양원이라 깜빡했네. 민재가 웃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 작전 들어갑니다. 모니터 화면에 파란 불빛이 번쩍입니다. 수십 개의 코드가 춤을 추듯 흘러가고 도연 회장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IP 고정 완료. 내부 서버 접근 시도 중. 민재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됐어요. 방화벽 하나 뚫었습니다. 하나? 정만수가 눈을 흘깁니다. 우리 세탁소는 문이 하나였어. 얘네는 몇 개야? 한 5개쯤요, 할아버지. 요즘 놈들은 부자니까 문도 많구먼. 모두가 긴장된 와중에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오히려 더 짜릿했습니다. 민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부 결제 라인. 박준호 이름 아래 대리 승인자 김태림이라고 돼 있죠. 선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태림 그 사람 회장님 비서였어요. 이름만 바꾸고 준호 밑으로 들어갔군요. 그럼 접근 포인트는 거기네요. 도연 씨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라 내 허점도 압니다. 그 여자의 단말기 주기적 백업 파일이 있을 겁니다. 찾아냈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로그 기록 전체 복원 중 잠시만요.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꽂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복원 파일 박도연 서명 위임 증명서. JPG. 날짜 2022점 영상. 14 수정자 박준호. 선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 문서 그게. 그래요. 도연 씨는 낮게 웃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운 서류입니다. 그때 요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탁.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노트북을 닫으려 하자 도연 씨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네. 우리가 숨을 이유는 없지.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정만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포커 치고 있습니다. 포커요? 예, 노인 포커. 이게 머리를 제일 잘 써요. 경비원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모두 터져나오는 웃음. 선아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심장 터질 뻔했어요. 인생이 포커지요. 결국 마지막 펜은 내가 들고 있어. 잠시 후 민재가 USB를 빼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이 안에 회사의 모든 원본 문서가 있습니다. 선아가 묻습니다. 이걸 어디에 공개하시려는 겁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USB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이 패를 보여줄 순 없어요.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길, 요양원 복도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차례지요. 그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다면 이제 세상이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카메라처럼 천천히 뒤로 빠지는 장면.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겹쳐집니다. 마치 세대의 무게가 하나의 복수로 응축되는 순간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새벽 3시. 요양원 복도의 시계 초침이 느릿하게 흘렀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굳은 손등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외피 아무 표식도 없는. 그 속에는 30년의 진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지.
아니면 날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노트북을 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자 한 명이 연락 왔습니다.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서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예, 사회고발 전문 기자랍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지하 카페 창가 자리. 기자는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회장님 맞으시죠? 사실 이미 일부 자료는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제보자께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USB 저희가 분석 중이에요. 선아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보자요? 저희 말고 누가? 기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기자의 윤리상 밝힐 수 없습니다. 순간 도연 씨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USB는 내 손에 있었어. 그의 말에 기자가 당황한 듯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치매 노인 1조 대기업의 창립자 행세. 가짜 창립자 허위 증거로 아들 명예 실추. 기사 밑에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노인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 아냐? 진짜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그 나이에 욕심이 아직도 남았나 봐. 요양원 TV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자는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박도연 씨는 경미한 인지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도연 씨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찰칵. 화면이 꺼졌습니다. 놈들이 먼저 쳤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더 깊은 고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기자가 배신했어요. 자료가 조작된 채로 보도됐어요. 그래요. 예상했소. 그는 담담히 말했다가 잠시 후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세상이 내 말을 믿지 않겠군요. 이젠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언론은 돈에 흔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진실은 증거로 남습니다. 그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건 복사본이었소. 진짜는 아직 여기 있소.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요양원 밖엔 눈발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도연 씨는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이 멀어 있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이제 내가 뜨게 할 겁니다. 새벽 2시. 요양원 정문에 검은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선아와 민재가 도연 씨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짜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진실은 숨어 있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지요. 도연 씨는 코트깃을 세우며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놈들이 만든 세상이라면 이제 내가 새로 써야겠지. 그의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 흔적은 천천히 바람에 지워졌지만 그의 결심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잠든 시간 한 노신사의 그림자가 회색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회장.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엔 하나의 USB 30년 동안 세상에서 지워졌던 진짜 이름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신문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문 옆엔 희미한 표지판. 진실은 아직 살아있다. 독립 언론 시선. 경비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 시간엔 출입이 안 됩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도연 메가테크 창립자. 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님, 그 명함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 봅시다. 이윽고 건물 안. 그를 맞은 건 젊은 기자 윤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보도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보도는 세상이 원할 때 하는 겁니다. 나는 증거를 남기러 왔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안에는 내 서명, 내 설계, 내 시간,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웠다면 나는 다시 써야겠지요. 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신가요?
치매로 몰리면 말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니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메가테크 본사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SNS에는 이미 태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창립자 박도연, 해시태그 진짜 이름을 찾다. 기자회견장. 도연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은빛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테크의 창립자 박도연입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들던 그 시절 우리는 컴퓨터 하나, 낡은 선풍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엔드 선택.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자는 뜻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 이름에서 두가 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겁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지 한 노인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이건 세대를 잊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만들고 그들이 도용한 기술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 순간 뒤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메가테크 설립 원본 영상 1993년. 젊은 시절의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너랑 나 이 회사를 지키자. 플래시 세례, 환호, 울음, 분노. 기자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 영상을 공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기록의 복원입니다. 바로 그때 기자석 뒤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박준호,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저 영상 합성일 수도 있잖아요. 도연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그는 단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너는 회사를 가졌지만 나는 이름을 가졌단다.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겨울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늦게라도 온다. 그의 마지막 말이 마이크를 울렸습니다. 도연 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걸어 나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 백발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잃어버린 세월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창립자 박도연, 진실의 증거 공개, 세상을 울리다. 그리고 댓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절대 약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제임즈님. 이제 드디어 시니어 복수 시리즈의 절정, 챕터 7붕괴와 각성입니다. 앞선 챕터 6이 진실의 공개였다면 이 장은 무너짐의 대가와 진정한 회복의 순간입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배신한 아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한 세대의 존엄이 부활하는 장면이죠. 기자회견 다음날 아침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뉴스 포털의 모든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메가테크 창립자 조작 의혹 폭로. 도용된 특허 숨겨진 원본 등장. 노인의 진실 세상을 울리다. 댓글창엔 수천 개의 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런 분이셨어요. 늙은 세대가 세상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자리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날 오후 메가테크 본사 건물 앞에 경찰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박준호 대표가 긴급 체포된다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특허 도용 혐의로 메가테크 대표 박준호 긴급 구속.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포승줄에 묶여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왜 지웠습니까? 그를 치매로 몰아간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요양원 TV에서도 그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의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돌아오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오랜 한숨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서 선아가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도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이라니요.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날 밤 요양원 정원에는 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그것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으로 회사를 세웠고 이 손으로 내 이름을 지켜냈지. 그의 주름진 손바닥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정만수와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회장님 이야기를 다 봤어요. 지금 인터넷이 난리입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엔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진짜 창립자에게 존경을이라는 해시태그가 떠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말했다. 내 손자도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세대 진짜 멋있다고. 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본보기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요양원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 수척한 얼굴.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을 가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진실을 가지셨네요. 한참의 침묵. 그는 천천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그걸로 됐다. 새벽녘 요양원 창가에는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선아 씨. 네, 회장님. 내일 아카데미 계약서 다시 써야겠어요. 시니어 스타트업 아카데미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내 세대의 경험을 젊은 세대의 열정과 나누는 곳. 그게 진짜 두 엔드 선 아닐까요? 햇살이 천천히 유리창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열며 말했다. 이젠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그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백발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창문 밖엔 새들이 날아오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물려주는 과정일 뿐이지요. 봄의 햇살이 요양원 정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하얗던 눈은 녹아흐르고 벚꽃이 담장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새로 지은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푸른 현판이 눈부셨습니다. 두 엔드 선 스타트업 어카데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그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이름이 완성됐군요. 그날 오후 아카데미의 첫 강연이 열렸습니다. 작은 강의실에는 젊은 창업가들과 시니어 멘토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가 무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이젠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선생으로 불러주세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엔 제 이름을 뉴스로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름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더 중요하니까요. 강의실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의 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청년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 첫 투자자가 돼주세요. 저희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업하려고요. 그 이름 정말 멋집니다. 두 앤드선.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진짜 혁신입니다. 잠시 뒤 건물 옥상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보고 있죠? 그는 하늘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세상도 조금은 배운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며 그의 흰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그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멀리 운동장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리 드론 날아요. 그는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했어요. 더 높이 날려보세요. 드론이 푸른 하늘 위로 솟구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작은 점이 되어가던 드론, 그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대가 아니라 내가 남겨준 시대의 시간이구나. 선아가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엔 어떤 강연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용서와 시작쯤 되겠지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고 그 빛은 창문 유리에 반사되어 강의실 벽에 커다란 문장 하나를 새겼습니다. 노인을 버린 시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햇살 아래 젊은이들의 웃음과 노인의 발걸음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 시니어 복수 시리즈 2끝. 존엄은 복수보다 오래 남는다.